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졌던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차 결과 4등을 했습니다. 49회차의 경우는 최종픽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께만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멤버십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또 골 때리는 TV 일반 구독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 축으로 잡고 있는 12,000원짜리 픽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지로 올려드렸었는데 그 픽 또한 최종 픽과 마찬가지로 4등에 적중이 됐더라고요. 등수에 들어간 건 다행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들어온 회차답게 당첨 금액 더럽게 적었죠. 1등 아니면 좀 금액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등수에 들어가시고 프로토 적중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축하드린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새는 아예 안 올리고 있죠. 안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부터 이유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무작정 쌍욕 박는 그런 악플들 말고 이유가 있는 악플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그 내용 중에서 많았던 내용이 "네가 적중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영상을 올려서 어그로를 끄냐. 너나 잘해라." 이런 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플들이 없어지려면 '내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축하 영상을 그때부터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도 보시면 이번 회차 최종 픽이 4 등에 적중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고 지난 37회차 때도 저의 최종 픽이 2 등에 적중한 걸로만 썸네일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도 멤버십 분 중에서도 2등 나오신 분이 계시고 프로토 적중하신 분들도 꾸준히 계속 있는데 따로 축하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아서 혹시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 관련돼서 골대법으로 폴더 수 줄이기 영상을 올려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골대법 확률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들 영상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 최종픽 영상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경기 중에서 8경기에 대한 최종픽은 지금 영상에서 전체 공개를 드리고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추가 영상 업로드 된다는 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멤버십 가입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맨유 대 맨시티. 자, 우선 맨유는 아탈란타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를 치룬 맨시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역시 주전 수비수인 바란 선수와 린델로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란 선수의 경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출전을 못한다고 하니까 맨유로서는 확실히 수비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 자원인 폴 포그바 선수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아무리 호날두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수비가 불안한 맨유기도 하고 호날두가 결정력은 좋은 건 맞지만 확실히 나이가 있는 만큼 활동량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찬스를 잡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솔샤르 감독님께서 "야, 날두야. 네가 챔스에서 2골 넣어줘서 내가 좀 체면이 살았다. 나이도 있고 맨시티 상대로 네가 선발 나갔다가 괜히 골 못 넣으면 너 체면도 구기고 하니까 이번에 마샬 선발로 투입할게." 이 지랄해버리면 또 극악의 골 결정력으로 패배하는 그림도 그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의 경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확실히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이고 주전 수비수 라포르테 선수가 퇴장을 받는 바람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나다나케 선수가 충분히 대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클럽 브리에와의 경기에서 포덴, 마레즈, 스털링, 제주스 선수가 돌아가면서 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득점 감각을 살렸다고 보이고 특히 스털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진이 느린 맨유의 공간을 잘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인 측면으로도 맨시티가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패배를 할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고 맨유가 경기가 잘 풀린다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최종적으로 맨유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에스파뇰 대 그라나다. 자, 확실히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라울 데 토마스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라울 데 토마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번 시즌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에스파뇰이었는데 딱 징계로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빠진 지난 헤타페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헤타페의 위날 선수의 원더골도 있긴 했지만 확실히 라울 데 토마스의 빈자리가 큰 에스파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은 주전 수비수 오스카길 선수 한 명만 부상으로 빠져 있고 특히나 홈 경기인 경우 에스파뇰은 레알 마드리드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홈 에스파뇰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라나다의 경우는 주전 수비수 두아르테, 주전 미드필더 루이스 밀라, 막심 고날론스, 야네테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좋은 그라나다로서는 중원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라나다의 경우도 지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3골을 득점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4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상승세를 좀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저는 에스파뇰의 무승부까지도 바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에스파뇰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번리. 자, 이 경기는 사실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번리가 지난 브랜드퍼와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브랜드퍼의 주전 자원들이 많이 빠졌었던 경기였고 더군다나 번리 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고 이번 경기의 경우는 첼시 원정을 가야 되는 경기고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 없이 첼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 이변이 나온다면 그냥 2월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심 없이 첼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브라이튼 대 뉴캐슬. 뭐 이 경기 역시도 많이 말씀드릴 거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누구라도 브라이튼의 승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뉴캐슬의 경우는 감독이 잘렸죠. 잘리고 그 자리에 지금 전 본머스 감독인 에디아우 감독이 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선임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당장 온다 한들 지금 뉴캐슬의 선수 구성으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최근 경기력이 브라이튼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턴은 지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처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무에프 선수와 트로사르 선수의 골로 2대 2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기세를 이어서 홈에서 아직까지 1승도 없는 뉴캐슬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브라이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비아레알 대 헤타페. 자, 비아레알은 홈에서 영보이스를 상대로 2대 0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챔스 경기가 홈 경기였고 이번 리그 경기 또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주전 공격 자원인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주전 수비수인 후안 포이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 팀이 이번 시즌 꼴찌 헤타페이고 원정에서 6경기 동안 단 2골밖에 못 넣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 2명 정도의 이탈은 충분히 비아레알이 커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단주마 선수가 영보이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딱히 의심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는 확실히 득점력이 살아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바로 전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위날 선수의 원더골에 힘입어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원더골이었다.
헤타페가 골을 넣어서 놀랐다 느낌의 골이었고 주전 수비수 수아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개차반인 수비에 더 구멍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에버튼 대 토트넘. 자, 우선 에버튼은 현재 리그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좀 연패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누 감독님이 그대로 이끄는 원정 토트넘이었다면 에버튼이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콘테 감독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비테사와의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주전 자원들을 모두 투입을 시키면서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해리 케인 선수를 상대팀 박스 근처에 박아놓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경기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손흥민 같은 측면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플레이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트넘의 수비 라인, 자, 현재 다이어 쪽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콘테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번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에버튼 홈에서 에버튼 기준 2무 2패를 기록을 하면서 패배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다는 점과 콘테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감독 버프 그리고 에버튼의 주전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 선수의 지속적인 결장과 두쿠레, 안드레 고메스 선수의 출전 불가,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예레미나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무합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콘테 감독발을 믿고 에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리즈 대 레스터 시티. 자, 우선 리즈는 지난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호드리고 선수와 하피냐 선수가 벤포드 선수의 빈자리를 꾸역꾸역 어떻게든 득점을 해가면서 승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대팀인 레스터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수비가 공을 받으면 어디로 줘야 할지 몰라서 어리버리 까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공격 전개 더럽게 안 됐죠. 이런 상황에 주전 중원 자원인 메디슨 선수와 하비 반스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볼들의 배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제이미 바디 선수가 좀 묻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페레이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3경기가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페레이라 선수의 부재도 레스터 시티의 전력에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디디 선수가 스파모스와의 유로파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리즈를 상대하기에 수비적으로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스터가 공격을 하기에는 중원 자원들의 손실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리즈의 승리를 보기에는 레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 자, 일단 소시에다가 현재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 승으로 많이 가실 텐데 오사수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현재 7위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홈에서는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의 강력한 모습보다 홈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소시에다 역시 오사수나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의 승을 볼 수 있겠지만 올해 3번의 맞대결 결과를 볼 때 소시에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그 뒤에 오사수나 홈에서 소시에다를 상대로 0대1로 오사수나가 패배를 기록을 했지만 후반 막판 이삭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의 실책성 골로 인해서 기록된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승리를 기록을 했었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중에 유로파 경기를 치른 소시에다보다 푹 쉰 오사수나가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라고 생각이 들고 소시에다의 오야르사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경기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패턴적인 부분도 있고, 소시에다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안 나온다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이런 패턴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도저히 승무패 중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이 경기 오사수나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 차에 들어온 8경기에 대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최종 픽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 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